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료학회 오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선산역 관계되시는 여러분, 기타 내빈 반갑습니다. 호준실업 대표이사 박용철 인사드립니다. 주최자 측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발제 스피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는 평소에 의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지만 48년간 의료를 제조 수출하는 이 업종에 쭉 있어 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같은 업종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히 혁명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변화 속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저희 얘기는 지극히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 취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옮겨줘야 하는데. 의료가 탄생돼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부자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유통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의료는 제대로 소비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건설회사에다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할까, 문은 어디다 놓을까, 디자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디자인이 클라이언트 여러분이 합의하면은 거기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원부자재의 종류와 소요량이 나오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건설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면은 인계하면은 그 목적은 달성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아무리 좋은 원부자재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으면 결코 건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료도 과정이 똑같습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원부자 설계 패턴을 만들어서 원부자재의 종류와 소요량이 나오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업자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션 산업은 발달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원부자재와 좋게 옷을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이 없으면 그거는 창고에서 그냥 죽은 옷이 되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중요한 유통의 원천과 발달사 어떻게 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원시인이
동물을 포획해서 고기는 음식으로 먹고 그 가죽과 털을 추위로부터 아니면 상처가 나지 않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걸쳤으면 그것이 의류의 기원입니다. 그 당시의 유통은요, 가족 간 아니면 부족 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천연섬유나 합성섬유, 섬유로서 옷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 유통은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에서 삼배 옷 만들었다는 소식은 아마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처럼 세계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6.25 전쟁 이후에 이 유통은 세계화되기 시작했고 그 생산 책임은 생산의 중심은 시초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오프라인 유통체계로 쭉 이끌어져 오다가 한 2010년경부터 온라인이라는 유통체계가 발달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각각 자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 금액으로 1.7조 달러, 다시 말하면 자동차 시장과 비슷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년 한 4.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금액을 표시한 건데요.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유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의 유통의 특징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1년 후에 소비자가 뭐를 선호할 거다 하는 예상하에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샘플을 만들어서 그 회사의 중요한 사람들끼리 서로 디스커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원부자재 준비하고 생산해서 자기 스토어에 디스플레이 하는 데는 거의 10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잘 만들었어도 소비자가 그 스토어에 안 와보거나 와서도 선호하지 않는 의류라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옷은 전부 다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요,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참 한 25년 전에는 리복을 많이 했고요. 한 20년 전부터는 나이키를 엄청나게 스포츠웨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이키가 리복이 전 세계 스포츠 의류를 휘잡고 있다가 미국이 중국에 오픈하면서 리복에 가서 중국의 감옥에서 옷을 만들었어요. 제수들을 통해서. 그것이 NGO들한테 그게 발각이 돼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를 틈타서 나이키가 농구의 황제라는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스에 막대한 스폰서를 하면서 마케팅에 내세워가지고 지금의 나이키, 다시 말하면 노스페이스다,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룰루레몬이다, 언더아머다, 이런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들은
결국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공장에서도요, 여러 바이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나는 아웃도어로 산다 하면 노스페이스로 아니면 블랙약, K2 이런 뇌리에 그거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 오프라인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는 소수의 그 마케팅을 잘한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조그만 소규모의 유통업자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제가 그거를 논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봐서. 그런데요, 이 오프라인에서는 가격이 그 판매가가 매년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저 많이 올라가 봐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런데 생산가는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항상 저임금 국가로 생산처를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의뢰 입장에 있게 되고요. 이 오프라인의 특징은 소품종 다량 생산 유통체계입니다. 수량이 적으면 공장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따라서 소량 생산 체계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유통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2010년부터 제 기억으로 온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PC가 또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의 마케팅 유통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이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유통의 특성을 한번 제가 보면은요, 요즘 소비자들, 특히 MZ세대들은 유행하는 옷은 선호를 하지 않고 자기만의 특성 있는, 자기만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면 온라인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디자인뿐만 아니고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이제는 마음껏 자기가 디자인해서 영상에 올려줌으로써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한테 비대면으로 자기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도 서로 디스커스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할 수 있는, 즉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못한 가격 면에 있어서도 프리, 좀 자유롭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소량,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적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거나 적은 양을 기획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율이 굉장히 낮다는 게 이 유통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아주 좋은 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 게요, 소비자가 영상에서 보고 저 옷 나한테 맞는 옷이야 주문을 했어. 근데 만약 6개월 후에 그게 자기 손에 들어왔다, 변신됩니다. 6개월 전에 내가 이게 줬는데 받아보니까 이거 아니네, 반품해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에서는 단납비, 퀵 델리버리가 절대적인 요소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옷을 받으니까 품질이 나쁘면 또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에서는요,
소량 생산할 수 있고 빠르게 납기를 맞춰줄 수 있고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자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패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요, 이 유통이 세계화된 거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유엔군이 진주를 하고 전쟁이 끝나서 해외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많은 의류 유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국에서 생산해서 어렵게 판매하는 것을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근로자는 근면하고 손재주도 좋고 싸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생산, 수입해서 자국에서 파는 그런 글로벌 유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고 한국은 그 덕에 삼성이다, 대우다, LG다 종합상사가 생긴 것이 전적으로 의류와 신발, 가발 같은 노동 집약형 산업에 의해서 돈을 축적을 할 수 있었고 한국은 재빠르게 그 축적된 자본으로 중공업으로 넘어갔고 현재 IT까지 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돈을 벌게 해준 원천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생산의 세계 그 유통의 생산의 역할을 안 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있던 사람들이요, 지금도 동남아, 남미, 중국을 빼고요, 전 세계에 옷을 만들었다면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해외에서 저임금으로 다량 생산하는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생산이지 온라인에는 절대 안 맞습니다. 또 하나, 아까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작아요. 이 작은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그런 업체도 없습니다. 이 세계를 상대로 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노스페이스에 한 1억 1천만 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오다 받아서 생산하면 미국으로 보내면 끝이었는데요. 지금은 아프리카 무슨 유로 국가별로 요즘 요구하는 건 시카고의 어느 스토어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전 세계의 소비자들로 한테 한국의 어떤 브랜드를 나는 살 거야 이렇게 할 만한 업체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존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것은 영상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느 누구든 전 세계 어느 누구든 회사에 소속이 됐든 개인이든 자기 작품을 3D 영상으로
정말 실제로 옷을 사진 찍은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마케팅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미라노 정책이라고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거의 그 디자인 아니면 원부자재에 치중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금 많이 발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은 오프라인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유통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생산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전 세계 패션 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7년, 38년간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대학교하고 협업으로 5년간 이 온라인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 개발은 이제 연구는 끝났고 지금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연구해 주신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가장 지금 연구 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공장이든 이제 로봇이 제조를 많이 합니다. 뭐 영상을 보면 자동차 공장도 전부 다 로봇이 하죠. 수술도 로봇이 수술하고. 그런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 로봇은 고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볼트 나트 조이는 것도 고체입니다. 우리 의료인이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원단을 잡는 로봇은 이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하고 협업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단을 로봇이 집어서 이동시켜서 미싱이 스스로 박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 특허가 한 30개 신청이 됐는데 지금 현재 18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마 30개 저는 다 드리라고 보고요. 제 짧은 시간으로 의류 특히 제조에 관한 특허는 전 세계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30개의 발명 특허를 가지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간단한 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라인에서 어떤 관여를 하시려면 이거를 좀 알으셔야 돼요. 생산을 모르시고는 아무리 좋은 디자인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모듈화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소수의 공장들도 전부 다 노령화가 돼가지고 기술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누가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재단을 해서 어디서부터 박아야 하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있죠. 그 설계도죠.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 공정이 짜집니다. 이거 안 나오나? 맨 위에 거 해주세요. 맨 거. 이렇게 AI가 이렇게 공정을 짜줍니다. 요 공정과 공정 사이에 시간도 나옵니다. 얼마 걸린다. 그래서 이게 어떤 테크니션이 없이도 공정을 짜고 이게 몇 분 만에 옷이 하나가 나온다. 그것이 최적화의 공정을 배치를 예를 들어서 내 공장에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그 기계가 뭐가 있고 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의류의 수량은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입력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공정이 나오고 생산 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소프트웨어는 이 오프라인에서 다량 생산 그 공정은요 맨 뒤서부터 앞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넘어와서 U자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는데 니트 셔츠 같은 거는 한 10대 공정이면 옷이 나오지만 저처럼 굉장히 뭐 스키복이라든가 아웃도어는 200 공정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처음 스타트해서 200 공정이 지나야 옷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이거 저 200공정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걸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량 생산이니까 생산량이 올라가지만 100장짜리 요거 일주일 걸리나 10,000장짜리 일주일 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으로는 소량 생산에 전혀 불가능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혁명적인 그 제조 방법입니다. 즉 가로로 예를 들어서 가로에 5명이 앞으로 4줄이 있다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등판만 만드는 겁니다. 그 앞줄은 1년 내내 앞판만 만들어요. 그 앞줄은 1년 내내 소매만 만들고 그 앞에 3가지를 합복을 함으로써 옷을 완성시키면 5명이 있으니까 다섯 스타일이 동시에 들어가도 나오는 5 스타일이 동시에 나옵니다. 또 하루 종일 등판만 만드니까 어떤 스타일이 와도 등판 만드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도 소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못하느냐? 거기에는 등판에 앞판에 프린트도 있고 자수도 있고 앞판에는 지퍼, 포켓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품을 언제 만들어야 이 앞판조가 등판조가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사람 머리로는 언제 재단해서 언제 그런 그 부품을 만드는 거를 계산을 못하니까 AI가 그것도 패턴을 보면 공정이 나오면서 요거는 언제 재단해서 뭐 부품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게 되면은 10명이 앉아서 하면 10스타일을 동시에 들어가도 이것이 저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MO라고 부르는데요. IoT 기반 IoT 기반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PMO입니다. 모든 봉제는 봉제 기계에 의해서
봉제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전기로 꽂아야 전기를 통해야 이제 봉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기 꽂는 콘셋에 센서와 AI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얘기하는 저 공정간 몇 초가 걸린다. 제가 만약 뉴욕에 공장을 하나 뭐 한 10명 분명 공장을 만들었다. 제 책상에서 저 공정이 다 나오고 몇 초가 걸리는데 PM에 의해서 어떤 애가 5초 걸리고 10초 걸린다. 그럼 화상전화로 그 공장 관리자에게 누구누구 몇 번 누가 10초 걸리고 있다. 걔가 기능이 약하냐 기계가 나쁘냐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PMO 스타일입니다. 지금 공장에 유사한 것은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정말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가보면은요, 여러분 자동화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봉제를 하면 8시간밖에 못합니다. 자동화 기계는요 24시간 작동한다고 해서 돈 더 달라고 안 해요. 이 자동 봉제 솔루션 요거요, 기능이 없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60세 이후에 현업에서 은퇴해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봉제 기능은 없어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와서 3교대로 8시간씩 원단만 올려주면 미싱 기계가 스캔 이 카메라를 그걸 읽어요. 그래서 소위 봉제 기계가 그 읽은 대로 그대로를 봉제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품이거든요. 24시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공정 라인에 그걸 공급을 하면은 품질도 물론 좋지만은 생산량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그 생산량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 상용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 말에는 시제품이 나오는 걸로, 모든 게 다 시제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루어지면 저는 2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걸 꼭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스마트 팩토리 아니죠 아파트용 공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여러 군데 방문해 봤는데요,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전부 다 사무실로 쓰고 있더군요. 이런 아파트용 공장에 디자이너 10명이든 10명 뭐 5명이든 와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저 창신동 동대문 옆에 만리동 뭐 이런 그 곳곳에 있는 소규모 공장 아직은 남아있는 그걸 아파트형 공장에 전부 다 흡수를 해서 이제는요 한 공장에서 여러 가지를 할 때 아니라 나는 와이셔츠만 한다, 나는 바지만, 나는 자켓만 전문화해야 합니다. 소형 전문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 계층에서 재단을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을 창업하는 사람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공장에 필요한 재단을 24시간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재단을 칼질이라고 해서 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또 어느 한층에는 제가 개발하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개발되는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기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공급을 해주도록 같은 건물 내에서 아웃소싱으로 하도록 그러고 거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도 입주를 시키는 그것을 저는 꿈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 활성화되면은 전국 대도시의 아파트 공장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만약 스마트 팩토리 의류 패션 공장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량이 생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디자이너들이 영상에서 3D로 전 세계 유통업자 아니면 소비자에게 거래를 이루면 이거는 어느 공장 이렇게 배정을 함으로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퀵 델리버리, 굿 퀄리티 이렇게 하도록 한번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패션 강국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요, 제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뉴욕이다, 파리다, 하여튼 세계 주요 국가에 이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지 한국 디자이너든 현지인 디자이너든 현지 사람에 맞는 디자인을 3D로 만들어서 유통업자한테 보여주고, 유통업자가 예를 들어서 컬러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면 컴퓨터 조작 몇 번만 하면 원하는 컬러가 딱 나와서 그것이 오다가 픽스되면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한국에서는 그거는 어느 공장이 잘한다는 건 다 이미 입력이 돼 있으니까 생산해서 납품하면은 온라인상에서의 전 세계 한국처럼 강국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많이 되겠어요. 저런 아파트형 공장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시스템 간의 이루. 솔직히 해서 은행 지점장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지점장 하면은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건 기능은 필요 없는 거니까 아파트형 공장 관리하면 됩니다. 기능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빠쳐먹었는데요.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하드웨어 중에 지금 전 세계 이 바이어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거고, 또 공장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게 불량입니다. 불량. 많은 돈을 들여서 원부자재로 옷을 만들었는데 불량이라 소비자에게 전달 못하는 그런 불량을 우리가 자동화 기계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패션 산업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프라인은 안 되면 온라인에 치중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면 유명 브랜드는 원하지 않아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생산 공급처가 많이 일어나야 하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디자인 이 원부자재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면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